안녕하세요. 책에 빠지다 다이브북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마치 제가 책에 조예가 깊거나 막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그리고 가끔 읽어도 너무 금방 잊어버려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오늘 첫 영상을 녹화하면서 제가 가져온 책은 이동진 작가의 이동진 독서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여서 공개 녹음도 가고 강연에도 자주 참석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인도 많이 받았어요.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사인을 해주실 때 항상 좋은 멋있는 이런 문구를 같이 써주시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 시절 저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문구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격하게 공감하는 워딩은 시간을 견뎌낸 모든 것의 갈채를 입니다. 그럼 이동진 독서법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작가님의 독서에 관한 생각, 노하우 이런 것을 에세이식으로 풀었었다면, 2부에서는 이다혜 작가님과의 인터뷰 중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 이동진 작가님의 추천 도서 500권을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아직 구독자가 없으니까 제가 공감이 되고 적용해봄직하다 싶은 내용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표지에 나와 있듯이 독서를 어려운 학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풀어내는 내용일 수 있겠어요. 느리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7페이지예요. 제가 몇 줄 읽어드릴게요. 저는 책 읽는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 그것도 독서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좋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대부분 오래 걸리는 시간 자체가 그 핵심입니다. 책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책과의 만남, 그 글을 쓴 저자와의 소통, 또 책을 읽는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네, 페이지 57쪽에 나와있던 내용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서 저희 어릴 적에 만화책 볼 때, 친구들은 만화방에 갈 때 저는 읽는 게 느리니까 차라리 대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대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읽고 보니까 친구들이 글로 원피스를 읽을 때 저는 마음으로 원피스를 읽고 루피와 소통했다는 생각.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완독하지 않아도 좋다. 그 예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각종 미디어에서 추천 도서로 너무나 유명하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전설의 책이죠. 그러니까 책이 재미없고 어렵다면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인데요. 아님 말고의 정신을 언급하시며 완독에 의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님 말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도, 우정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정말 수월할 텐데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짜장면을 시켰을 때도 맛이 없어도 끝까지 먹어야 하는 게 현실인데, 책만큼 아님 말고의 정신을 연습하기에 만만한 대상이 있을까? 저희 그 독서에서만큼은 아님 말고의 정신을 한번 간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독서를 하는 이유, 당연히 책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나와있죠. 이를테면 인터넷이 정보를 얻기 쉽다고 하지만 인터넷은 정확하지 않고, 반면에 책은 비교적 정확하고 심지어 앞뒤 내용으로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용이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지식의 깊이보다 넓이가 중요시되는 세상에 책만한 수단이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전문성이라면 넓이는 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인 영역에서 교양을 갖추지 않는다면 전문성도 가질 수 없죠. 국경과 시간적 제약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현대에는 넓이에 주목하는 게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넓이를 갖추는데 굉장히 적합한 활동이 바로 독서입니다. 27페이지 내용이었고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 그 정재승 교수님의 그 12발자국이란 책을 읽었어요. 중에서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길어서
뭐 기술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수명이 너무나 짧아서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아이폰이 나온 게 이제 뭐 11년 차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뭐 다양한 넓이의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1부는 작가님의 책에 관한 생각을 에세이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2부에도 정말 이 작가의 지적 섹심이라고 할까요? 뭐 아름다운 멘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 있잖아요. 남극에 가보겠다. 죽기 전에 이구아수 폭포를 보고 싶다. 우유니 사막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것. 한 번 보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고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쾌락은 이례적이고 강렬한 것, 행복은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좀 이렇게 쑥스러운 자랑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남극에도 가보고 이구아수 폭포도 보고 우이니 사막도 방문해 봤는데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우와 뭐 탄성도 지르고 사진도 찍었지만 그 경험들이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까지의 저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뭐 심지어 뭐 그런 경험을 했다는 자체를 잊고 살고 제 허세 가득한 뭐 카톡에도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은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와이프가 뭐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아주 훌륭한 남편의 조건이 아니란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예뻐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면에서 참 와이프에게 감사하고 또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 조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랑스럽게 생각해주시는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조건에 비해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게 어쩌면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찾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이브 북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